총평 잘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낱낱이 분석해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출발하죠.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1번 문제는 유물과 그림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1번 문제, 언제나 그렇듯이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어봅니다. 사실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여러 나라의 형성까지 보통 1번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조선 문제를 내고 여기서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막 이런 거 내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이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문제. 그래, 당연히 유물 나오겠지. 예상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건 1번 문제 반갑게도 그림이 나왔어요.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시대 체험 교실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해서 나오고요. 장소 암사동 유적 체험 합습장 되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나오죠. 여러분 문제 풀 때 반드시 체크하면서 푸세요. 요 문제에서 주는 힌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힌트를 다 발견해내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힌트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 이 암사동 유적이 신석기 대표적인 유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 풀 때 이게 신석기 유적지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쯤 들리면 도움이 돼요. 근데 암사동 유적만 가지고 풀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설을 들으면서 이게 신석기와 관련된 유적지구나 체크하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체험 프로그램 한번 보죠. 우리 가족 움찜 만들기. 움찜 나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힌트예요. 자, 가락바퀴로 실 뽑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빗살무늬 토기 제작하기. 자, 보통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었으면 이 키워드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정답은 보통 농경과 목축이 시작하였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번 문제에서는 농경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정답으로 뭘 내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 1번 명도전을 교육에 이용하였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 명도전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화폐예요. 청동 화폐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에서 사용하던 화폐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되었다. 중국과의 교류를 할 수 있다. 이게 주로 이제 철기 시대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제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었다. 철제잖아요. 그러면 철기죠.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무천 어느 나라예요? 동예.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동예. 그렇죠.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4번 갈돌과 갈판 등의 간석기를 냈네요. 보통 간석기는 자료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이 세형동검, 청동검이네 하면서 청동기 시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동기 시대 때의 청동검은 비파형 동검, 쇠형 동검은 철기 시대 때의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지가 않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번 문제니까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답을 쉽게 고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통 한국사 풀 때 다른 보기 안 보고 거의 대부분 정답만 찍고 넘어갈 거예요. 보통 수능 시험장에서는 한국사 문제를 10분 이상 푸는 친구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선생님 감독하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딱딱딱 답이 보이니까요. 근데 모의고사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선지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답이 될 만한 선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답만 빠르게 찍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문제 푸는 습관 반드시 들이길 바랍니다. 1번 해결됐고요. 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유물이 우리를 반기고 있죠. 네. 어우, 한국사 공부 좀 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 불상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이거 고려. 네, 공부 좀 한 친구들 고려 딱 하고 이제 풀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정말 조금만 해가지고 이 불상 이름은 몰라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외우느라고 이렇게 좀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흐름과 핵심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고려시대 때 불상이고요. 이 고려시대 때 불상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국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만약에 이 유물이 나왔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물이 나오면 이름 같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절대 유물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이것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하고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노비안건법 체크해 두시고요. 백건의 공복제정 요것도 키워드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에 힘쓴 이 왕의 명령으로 왕실전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 힌트는 한 2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고려 왕 중에서 노비안건법을 시행하고 백건의 공복을 제정한 왕 아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 왕 중에 누구예요? 광종 되겠습니다. 이건 알면 맞추는 거고요. 모르면 뭐 사실 알 방법이 없죠. 이 광종 같은 경우에는 노비안건법 백관의 공복제정.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과거제도를 실시한 왕이 광종이 되겠죠. 그러면서 독자적인 연호 사용, 광덕, 준풍. 요 4가지가 보통 광종에게 나오는 힌트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좀 두자면 주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이 2가지를 정답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랑 뭐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실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2개 힌트를 줬으면 과거제 실시 아니면 독자적 연호 제정인데 이거 아마도 과거제 실시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1번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1번이 정답이죠.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렇게 정해진 틀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생소한 기구예요?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체크해 두세요. 시기는 조선 후기. 좀 더 디테일한 시기는 조선 후기 중에서도 세도정치 시기. 삼정이정청의 뜻은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 그러나 별 효과는 보지 못했죠.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임술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세도정치 시기죠. 19세기 때 일어난 농민봉기고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나름 이제 쫙 진화하면서 만든 기구가 삼정이정청이었죠.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3번째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의정부 서사제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충분히 출제 가능한 선지입니다. 정답으로도.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의정부 서사제. 자, 그러면 더 한 발 나아가서 육조직계제 세트 빼놓을 수 없죠. 자, 육조직계제 실시한 왕 누구예요? 왜 머뭇거리시나요? 네. 누구요? 아, 그렇죠. 육조직계제는 태종과 세조입니다. 네,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종.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면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선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세종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대표적인 왕 무령왕. 무령왕 하면 22담로의 왕족 파견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무덤 무령왕릉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5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였다. 공민왕이죠. 고려에서 총평에서 봤었죠. 광종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성종은 나온 적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최순의 시무 28조와 함께. 그리고 공민왕 잘 나오죠. 네, 요 선지는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광종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3점짜리 문제네요.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도평의사사에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구예요? 이런 반응이 당연해요. 이 도평의사사는 원래는 이제 도병마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기구가 있었어요. 국방을 담당하죠. 그런데 이 도병마사가 나중에 고려 후기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도평의사사가 나중에 조선의 두 번째 왕이죠. 태정태세. 정종 때의 의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국정총괄기구죠. 네. 고려 후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 생활의 근본은 쌀에 있으니 백금이 비록 귀한 것이지만 굶주리고 추운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뭐요? 활구, 은병이라고도 하죠.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고려 경제. 딱 나왔죠. 한 개를 쌀로 한 사람에 있어서 수도인 개경, 여기 또 나왔네요. 수도가 어디래요? 개경이래요. 그럼 고려죠. 그렇죠? 자, 대개 15에서 16석으로 하고 지방에서는 대개 18에서 19석으로 하되 경시서. 생소한가요? 문제 풀면서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한번 뻔한데, 그렇죠?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세요. 이 경시서라고 하는 것은 고려든 조선이든 수도에 있는 시장, 시전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전상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경시서예요. 그래서 이 경시서 딱 나오면 고려 아니면 조선이겠구나. 물론 조선은 이후에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요. 어쨌건 간에 고려 아니면 조선이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네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어느 시대다? 고려시대다. 고려시대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은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활구 나왔죠? 병란도 전식과. 세 개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세 개 중에 답이 나와요. 병란도 있죠? 정답 2번입니다. 고려 경제는 어렵지 않아요. 고려 경제는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된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은병, 활구, 병란도, 전식과 요 세 개 키워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낙랑군가 왜 철을 수출하였다? 보통 이제 삼안 중에서 변환해서 철을 많이 수출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담배와 인삼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담배, 인삼, 상품 작물이라는 것은 키워서 재배해서 파는 거죠. 주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네. 4번 덕대가 민영광산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건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되죠.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898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외워야 돼요? 전혀요. 18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경우에는 시전 상인들이 자신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왜요? 외국 상인들이 계속 와서 장사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시전 상인들이 누구랑 같이 이제 많이 뜻을 모아가지고 가냐면요. 독립협회랑 뜻을 모읍니다. 독립협회.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1898년에 주로 했던 게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 네. 이 만민공동회가 있을 때 요 단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연관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거 3번, 4번 선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조선 후기 경제 파트 문제로 나오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구나.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나오니까 반드시 3, 4번 선지는 조선 후기 선지로 머릿속에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죠. 네. 가나사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연표. 이게 연표죠. 뭐 사실상 사이에 있는 시기, 이 이후에 나타난 일, 뭐 이런 것들, 연표 딱 내놓고 가나다라, 뭐 이런 것들. 시간 물어보는 문제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는 게 지도 문제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 근데 사실상 이것도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근초고왕 딱 나왔죠. 이 근초고왕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만약에 삼국시대 문제가 나온다? 나올 왕이 정해져 있어요. 전성기 때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 방금 백제 선지가 나왔으니까요. 백제 같은 경우에 전성기 때 근초고왕이죠. 근데 은근히 근초고왕을 가지고 문제를 정답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으로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 때 왕은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장수왕이라는 친구도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장수왕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누가 나와요?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이 나옵니다. 진흥왕.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왕들의 업적이 나올 수는 있어요. 선지로 많이 나와요. 그러나 문제 자체는 이 왕들로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 먼저 알고 좀 여유가 되면 선지 확인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뭘까요?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병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고왕 나왔죠? 몰라도 돼요. 맞서 싸우다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게 근초고왕 때고 이건 4세기입니다. 고구려 전성기는 5세기죠. 신라 전성기는 6세기입니다. 그럼 이건 4세기예요. 자, 나를 볼까요? 성왕이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이건 언제예요? 성왕하면은 진흥왕과 함께 손을 잡고 한강역을 회복했다가 진흥왕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내려간 왕이잖아요. 6세기입니다. 네. 성왕은 진흥왕과 세트로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건 시기는 몇 세기예요? 5세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5세기 왕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반까지 좀 걸쳐 있어요. 물어볼 가능성 높습니다. 네. 좀 심플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최순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고려 성종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5세기 때 한강역을 차지하게 되죠. 3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기원전 2세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조선의 얘기가 되겠고요. 4번 궁예가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901년입니다. 후삼국이죠. 후삼국. 10세기, 10세기 때 얘기가 되겠고요. 5번 신라군이 당해 군대를 매소성에서 물리쳤다. 나당 전쟁입니다. 우리가 총평에서 봤듯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은 근근히 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예요? 7세기 나당 전쟁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랬을 때 백제선 그 자료가 나왔고요. 사이에 있는 시기를 물어보는데 고려 나왔고요. 고조선 나오고요. 후삼국 나오고요. 이러면 정답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고요. 2번과 5번 사이에서 여러분 고민하시면 되는데 신라군 당 나당 전쟁 백제 망했을 때네. 그러면 뭐 2번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시기를 몰라도 풀 수 있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네, 문제는 어렵지만 선지 구성으로 인해서 난도를 어려움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 친절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5번 문제입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조금 그래도 생소한 자료로 출제된 발해 문제 총평 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원통보예요. 뭐지 이 돈은? 내가 알고 있는 돈은 상평통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좀 더 한 친구들 건원중보. 아닌데 삼안통보, 해동통보. 뭐지 이 돈은? 좀 당황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연해주 염주성 유적에서 당의 동전인 개원통보예요. 당나라 동전이었구나. 괜히 당황했네요. 그쵸? 몰라도 됩니다. 세계사도 아닌데요. 자, 염주성은 가의 지방행정조직인 62주 중 하나인 염주다. 와, 힌트를 진짜 조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2주예요. 지방행정조직 중에 62주.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통일신라 구조서경, 그렇죠? 발해 5경 15부 62주예요. 와, 이 숫자 기억하는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자 많은 건 발해다. 60 넘어가면 숫자 많잖아요. 발해다. 고려 들어가면 5도양계, 조선은 8도. 그러니까 60까지 넘어가는 거는 발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개원통보는 대조영. 사실상 핵심 힌트는 대조영이죠. 네. 그 다음에 동모산 기슭에서 대조영이 건국했죠. 또 하나 더 있을까요? 상경성. 네. 5경 중에 하나죠. 상경성.
네, 그래서 힌트를 그래도 줍니다. 그랬을 때 발해구나 라고 파악했으면 정답은 심플해집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요게 한 80% 이상 정답이 될 거고요. 아니면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삼성육부제를 실시하였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1번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고조선이죠. 그렇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전성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이 성균관이 최고 교육기구는 보통 설명할 때 조선시대를 얘기합니다. 4번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을 설치하였다. 구서당 10정, 통일신라 시대 때 군사조직이죠. 9개의 구서당. 무슨 서당, 녹금 서당, 백금 서당 이런 서당에 군대가 9개가 있고요. 10정, 구주에 하나씩 정, 지방군을 배치해가지고요. 9개의 정이 있는데 조금 국경이고 넓은 한주에는 2개 정을 배치해서 지방군 10정, 통일신라 되겠습니다. 자, 5번 엄격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를 운영하였다. 요건 통일신라지만 요거는 이제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 쭉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네, 6번 문제.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뭐랄까요? 좀 친절하게 이름도 써주고요. 그쵸? 내용까지 써줬어요. 사실상 자료를 그냥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자료를 그냥 사료에 있는, 그러니까 역사책에 있는 자료들을 쫙 가져와가지고 쓰면 사실상 학생들이 좀 어렵게 읽습니다. 근데 쉽게 좀 풀어가지고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걸 어려운 말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봉기하여 최충원. 힌트 나와 있죠. 죽인 후 각자의 주인을 제거하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 최충원의 사노비였던 누구? 만적이 주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신정권기 때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무신정권기 때 또 하나 볼까요? 우리 고향이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키더니 태도를 바꿔 우리 고을을 토벌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개경까지 가고야 말겠다라고 요 두 사람이 있죠. 누구랑 누구예요? 네, 망이랑 망소이 되겠습니다. 이 망이 망소이는 아니죠. 공주명학소. 그렇죠? 공주명학소. 그렇죠? 향부곡소 중에 하나인 소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무신정권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비, 그다음에 소의 주민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신정권기 때 하층민의 봉기, 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 이상으로 자세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 주제로는. 네,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쉽게 5번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저항운동을 사례를 분석한다. 쉽게 잡아볼 수는 있고요. 다른 선지 한번 볼까요? 1번 병인양요의 영향을 파악한다. 이 병인양요는 병자호란이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병인양요입니다. 이 양, 서양 오랑캐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요, 소요를 일으켰다.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건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병자 호란입니다. 호는 오랑캐 호자를 써서 북방에 있는 오랑캐들을 부르죠. 요즘 이제 오랑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어쨌건 북방민족들이 쳐들어왔다 해서 병자 호란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흥성대원군 때 되겠고요. 2번 통리기무함이 설치된 계기를 알아본다. 자, 통리기무함은 개항시기 때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1880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구입니다. 밑에 12개의 사 전문 분야를 둬가지고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죠. 개항기 때입니다. 3번 구주호석영을 정비한 인물에 대해서 조사한다. 구주호석영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인종 조직이죠. 신문왕 때입니다. 4번 개경 환도 이후 삼별초의 항쟁 경로를 살펴본다. 삼별초 강화도, 그 다음 진도, 그 다음 제주도. 선생님 이거 옛날에 엄청 헷갈렸던 게 진도인가 제주도인가 이 두 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진도인가요? 진도인지 완도인지. 강화도, 완도, 제주도?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외웠었냐면 강진제로 외웠어요. 강진제 세트로.
강화도, 진도, 제주도. 네, 강진제. 삼별초에 항쟁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냥 5번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와 관련된 선지도 4번, 5번 두 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망이망소에 난 조금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봉기가 일어나자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봉기 때문에 무신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진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회유책을 썼죠. 너희 현으로 승격시켜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현을 이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회유시켜가지고 알았다, 안 하겠다 그러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왜 봉기 일으켰어? 그랬더니 망이가 올린 문서를 보니까 아니 우리 그 안 해주겠다면서 왜 우리 가족들을 잡아가? 이건 배신 아니야? 말이 다르잖아 하면서 다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압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서로 강등됩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가 여기 요약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7번 문제 넘어갑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는 힌트가 먼저 나왔네요. 자료는 선조 체크. 선조 때 있던 전쟁하면 임진왜란이죠. 딱 여기 보면 감이 와야죠. 이순신 이젠 1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무 공신은 이 전쟁 때 공을 세운 인물 18명에게 내린 공신 칭호로 1등 공신은 이순신, 권율, 원균? 네, 등 3인이다. 이 교수에는 이 전쟁 당시 이순신이 옥포, 명량, 노량 해전 등 승리를 이끄는 공적과 그에 따른 보상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입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 때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랑 구분할 수 있니? 명량해전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일까 정유재란일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임진왜란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봐요. 네, 그 안에서 디테일한 시기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의병 빠질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장 곽재우. 체크. 정답이 1번이고요. 2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 회군하죠. 이러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권한 딱 이제 검은세력으로부터 뺐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3번 개벽이 황산벌에서 결사항전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백제를 공격하러 갔을 때 백제에서 개백장군이 나왔었죠. 4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왜적을 물리쳤다. 7세기 있었던 살수대첩. 네. 고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이었죠. 5번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육지를 확보하였다. 요거는 10세기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거란으로부터 강동육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임진왜란, 이순신, 선조, 의병 네, 이런 것들 중요한 키워드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밑줄친 우리의 공통된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청에서 돌아오는 일단 청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청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시기예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조선 전기는 명나라, 조선 후기는 청나라. 반드시 잘 세트 지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자신이 지은 북학위를 보여주었다. 너무 중요한 책이죠. 북학위를 몰라도 풀 수 있긴 한데요. 이 북학위를 알면 여러분 진짜 다른 힌트 안 봐도 됩니다. 이 북학위 누가 지은 책이에요? 박제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이 박제가가 지은 이 북학위의 이름을 따서 이 박제가와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북학파라고 불렀죠. 뭘 주장하느냐 한번 보죠. 자, 청에 갔는데 그곳에서 농사, 누에치기, 성곽축조, 배와 수레 제작 등을 눈여겨보았으며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배웠다. 북학위를 펼쳐보니 내가 열하일기에서 쓴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없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았다. 아, 이것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이 청에 가서 눈으로만 보고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우리가 일찍부터 연구하고 토론해오던 것을 직접 가서 확인한 것뿐이다. 뭐예요? 수레 제작. 그렇죠?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배워오자 라는 겁니다. 청나라에서 배워오자,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입니다. 네, 북학파죠, 북학파.
이 북학의 이름을 따가지고 북학파라고 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두 명을 동시에 얘기했죠. 박제가 열하일기를 쓴 누구? 열한 박지원 되겠습니다. 박제가 박지원 요 두 명 둘 다 북학파죠. 또 누구 있어요? 박지원, 박제가 북학파. 네, 이 두 분만 아셔도 되긴 하는데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홍대용, 그 다음에 유수원 이런 식으로 요 4명 정도는 북학파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학이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물비유입니다. 우물비유. 우물에 물이 조금 있다고 안 쓰면 그 우물은 말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을 퍼서 날라야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듯이 물건도 계속 사용해야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고 바꾸고 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다. 이 우물 비유 수능에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북학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들의 특징은 실학이다. 실학자. 조선 후기 실학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죠. 공통된 주장 1번 서경으로 천도하자. 이건 누구예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 묘청 서경파 되겠습니다. 묘청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2번 소격서를 철폐하자. 누구 주장이에요? 힌트. 앞뒤가 이름이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 그렇죠. 조광조. 조광조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왔다 해서 이상한 분도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조선 중종 때 16세기죠. 조광조의 개혁정치.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소격서 철폐, 위훈삭제, 그 다음에 현량과 실시. 네, 몇 개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3번 상공업을 진흥하자. 정답 되겠죠. 4번 몽골풍을 금지하자. 몽골풍. 몽골의 풍속을 금지하자라는 거죠. 누구예요?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 있죠. 쌍성총감부, 신돈,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뭐 이런 것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5번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체 독립협회 입헌군주제 주장했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어요? 없지 않아요? 네, 자,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본시가는 3.1운동의 산물이다. 사실 이 3.1운동의 산물이다만 보고서는 뭐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발문이죠. 정부라고 함축시켜놨어요. 3.1운동이 나오고 그렇다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되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정부는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정부는 3.1운동의 계기로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도 정부긴 한데요. 3.1운동의 산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더 한번 볼까요? 네, 건국강령을 발표했네요. 그렇죠? 물론 건국강령을 발표한 단체는 임시정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선 독립동맹도 있고요. 네, 건국동맹도 있습니다. 이 강령은 반일 독립과 정치, 경제, 교육의 기회균 등을 지향하는 삼균제도, 이 삼균주의라고 하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 조소왕이 얘기한 삼균주의를 이제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강령은 민족 각계각층 당파의 공동욕으로 대표하는 현 단계 한국 민족의 최고 정치 목표를 할 수 있다. 건국강령에 이어 여기 끝까지 힌트 주고 있죠. 대일선전포고문 뭐예요?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싸우겠다라고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었죠. 언제요? 1941년이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내세웠습니다. 건국강령을 내세웠는데 41년에 그 뒤에 뭐가 터졌냐면 진주만 공습이 터지게 됩니다. 진주만 공습, 영화도 있죠. 저 학창시절 때 이 진주만 영화 완전 막 스펙터클한 영화도 있었는데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한 겁니다. 미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면서 전쟁이 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연합국이 싸운다.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싸우겠다 해가지고 공습하고 바로 그 이후에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일선전포고. 그래서 이게 다 4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건국강령, 진주만 공습, 대일선전포고. 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임시정부 한번 보죠. 1번.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누구? 일단 왕을 얘기하자면 세종입니다. 근데 이제 장수를 얘기하자면 이덕무, 그렇죠? 이종무, 죄송해요. 이종무, 이덕무는 서울입니다. 네, 그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 이종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 세종대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제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든 다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세종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2번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윤관이죠. 별무방 구성하고요. 고려시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대죠. 총사령관 지청천. 자, 4번 토의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1910년대 일제 경제정책 되겠습니다. 5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요거 이제 친일파들을 잡아들이는 법이죠. 재헌국회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이 48년 우리 이게 처음 국회죠. 헌법 만들기 위한 국회. 50총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그 국회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재헌국회죠.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거 재헌국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간혹 물어봅니다. 그런 문제 실제로 출제됐었고요. 충분히 정답이 될 만하고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 언제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선지가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려의 대외정책, 외교, 그랬을 때 거란과 여진과 관련된 선지 시험에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언제든 기억해 두시고요. 뭐예요? 다 중요하네요. 언제든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답만 맞췄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9번 문제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살펴봤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미추신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10번 문제 좀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했었어요. 왠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자료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 사실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이 딱 오셔야 됩니다. 우리 물건 쓰자고?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가 생각나셔야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감응한 운동이다. 조선 사람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조선 사람의 물건만 쓰면 자본가의 대규모 기계 공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판. 요것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이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느냐? 이거 일부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물건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은 오르게 되고 자본가들, 공장주들은 부자가 되지만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하층민들은 물건 구하기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라는 비판에 부딪힌 거죠. 이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192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국내 독립운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한 친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 조만식 선생님 기억해 두시고요.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 다음에 구호 있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요 정도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있었다. 요게 이제 물산장려운동의 핵심 키워드 되겠습니다. 1번 김물식의 진압으로 실패했다. 그렇죠. 묘청의 서현천도운동 되겠습니다. 자, 2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일병합조약이요? 한일병합조약?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간혹 가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통감부는 외교권을 가져가는 거죠.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고요. 총독부가 한일병합조약 이후에 총독부가 생기는 거죠. 통감부랑 총독부랑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고종의 강제 퇴위에 영향을 주었다. 요게 바로 뭐예요? 헤이그 특사 얘기가 되겠죠. 네. 4번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키워드 체크하시고요. 5번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전하 도끼 하나 딱 들고 저 일본 놈들은 서양 놈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일본 아이들과 수교를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만약에 제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이 도끼로 저 일본 사신의 목을 베시고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제 목을 베십시오. 라고 도끼 들고 가서 상소했었죠.
요걸 지부 복골상소라고 얘기합니다. 근거. 일본의 서양과 똑같다. 이유는 일본은 이미 미국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이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일본과 수교하려고 하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이 배경이 되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 있고요. 힌트가 뭐랄까요? 보통 조만식 선생님 하나로 딱 써주면 그래 무선정 정도 하겠는데 약간 힌트를 잡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요것도 좀 생소할 수 있는 이유 한번 보죠.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김좌진 장군? 장군의 아들의 아빠 아니야. 장군. 김좌진 장군. 북로군정서군 대표죠. 그렇죠? 백운평.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숲속에서 매복시키고 왜군의 공격을 기다렸는데 과연 왜군은 아군의 함정에 빠져서 진격하여 들어왔다. 이것을 본 아군은 시기가 적절할 때를 기다려 양쪽에서 일시에 공격하니 왜군은 그만 참패하였다. 그러나 이 패전에 분개한 왜병은 병력을 새로 동원하여 어랑촌 방면에 우리의 진지를 향하여 공격해왔다. 이 전투에서 왜군 사상자는 1천여 명에 이르렀고 기타 무기, 마필의 손실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대승을 거둔 거. 대첩이라 불릴만 하네요. 자, 이 정도 힌트 줬으면 여러분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청산리 대첩입니다. 1920년에 발생한 청산리 대첩이고요. 여러 독립군들이 참여했었는데 대표적인 독립군이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김좌진 장군. 여기서 아마 발견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청산리에서도 전투를 벌였지만 힌트 안 줬죠. 힌트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에 있어서 전투를 벌인 지역 몇 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백운평, 어랑촌, 완루구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청산리 대첩이 나온다면 요 지명 또 나올 겁니다. 반드시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하라고. 네. 어디라고요? 백운평, 어랑촌 꼭 기억해 두세요. 힌트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1번 청산리 대첩의 경과.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청일전쟁의 영향. 자, 일단 청일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여기서 연도가 딱 나온 친구들 공부 좀 했는데 네, 연도가 안 나와도 됩니다. 청일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 청군, SOS, 일본도 나도 갈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싸운 거. 청일전쟁입니다. 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같이 가죠.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예요.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3번 독립의군부 결성 계기.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 이 단체 모르겠다. 생소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의군부가 정답이 될 만한 문제가 나오면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공부를 안 했을 테니까요. 이 독립의군부 이런 계기로 한번 체크해 두세요. 1912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임병찬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임병찬은 이 단체를 왜 만들었냐면 고종 밀서를 받게 됩니다. 고종의 밀서를 받아가지고요. 전하가 아니죠. 이제 황제였으니까. 폐하. 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의병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독립의군부입니다. 의병의 의. 네,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복, 벽, 주, 의. 예전의 대한제국체제로 돌아가자. 그러나 일제에게 발각돼서 결국에는 해산당한 단체.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 중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의 공부를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정도는 충분히 선지로서 나올 만하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작전 전개입니다. 이 조선혁명군도 솔직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조선혁명군입니다. 요거 헷갈리는 단체가 뭐가 있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선혁명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있습니다. 우와, 이름도 비슷해요. 그쵸? 조선, 한국. 그쵸? 네.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이 단체를 구분할 때요, 독립운동 중에 무장투쟁단체가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랬을 때에 조선이랑 한국이 나오면 보통 1930년대 이후다라고 기억하세요. 이 전에는 뭐가 나오느냐? 주로 대한이 나옵니다.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정부. 대한이 이전에 주로 나오고요. 조선과 한국이 나오면 30년대 이후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 요 두 단체는 좀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단체 세트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독립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광복이 나중이구나. 이런 식으로. 독립이 먼저고 광복이 나중에. 광복절이 다가오는구나. 광복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시기를 좀 구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자, 일단 요 두 사람들은 30년대 초반이고요. 사람이 아니죠. 부대들은. 요 두 부대들은 30년대 후반, 그 다음에 40년대까지 넘어가는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고요. 활동한 곳이 달라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정답으로서는 한국광복군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는. 네. 요거 중심으로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요거 나오긴 좀 쉽지 않아요. 선지로는 몰라도. 그랬을 때 요거는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랬을 때 조선혁명과 한국 독립군 나오면 정답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지! 한, 중, 연합작전을 실시했다. 1930년대 초 만주에서 만주사변이 발생하자 결국 중국군과 연합해가지고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입니다. 여기서 페이크로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조선혁명군이잖아요. 혁명이다 보니까 조선혁명선언 요거를 지침서로 삼아가지고 활동했겠구나. 절대 아니죠. 이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서로 삼고 활동한 단체는 의열단 되겠습니다. 항상 함정으로 선지를 내요. 조선의용군 자료 딱 내놓고 다음 중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혁명선언. 틀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분해 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조선혁명군 한중연합작전 나왔죠. 네, 남만 지역에서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그래서 영흥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의 활동. 을사늑약에 반발했으니까 의병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을사병의 대표적인 사람 최익현, 최고령 의병장, 그다음에 신돌서,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 네, 을사병의 대표적인 의병장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청산리대첩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단순히 청산리대첩만 알지 마시고요. 4번, 그다음에 3번 이런 좀 생소한 선지들 같은 경우도 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죠.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금께서 어리시어 가에게 나라의 복잡한 사물을 대신 도맡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어렵다고요? 그럼 수렴, 청정, 섭정? 뭐지? 네, 그런데 지금 가의 정치를 보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하여 거둔 원납전은 부족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주조한 강백전은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죠? 어느 시기예요?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 시기 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땡큐 하고 푸시면 됩니다.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뭐 했어요? 약간 이런 거 물어봐요. 역시나 이 인물이 추진한 정책, 흥선대원군, 경복궁을 다시 만들었어요. 돈이 없자 원납전 징수하고요. 당백전 발행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서원 철폐했어요. 그렇죠? 자, 서원 철폐하고요.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포제도를 실시했었죠. 호포제 실시.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통상수격 거부 정책이었었죠. 그래서 병인양요, 그렇죠? 신미양요. 거기서 중요한 거 척화비죠. 척화비를 건립했다. 자, 요 정도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만합니다. 1번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역분전은 또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 수능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풀고 시험 보실 거죠? 아니에요? 고려 태조 때의 토지제도입니다. 이게 정답으로 나온 문제가 수능 때 있어가지고 적지 않이 당황했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전시가가 아니라 역분전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고려 토지제도 중 역분전, 그 다음 전시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2번 화랑도를 정비하였다. 화랑도 정비한 왕 진흥왕.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진흥왕은 시험에 물어본다 그랬어요. 화랑도 정비. 그 다음에 순수비. 그렇죠? 네. 대가여정복. 여기까지요. 진흥왕. 3번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여기 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우상국을 정복하는 건 지증왕 되겠습니다. 이 지증왕 요거는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선지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증왕 시기 때긴 하지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5번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메가타. 그렇죠? 재정고문 메가타 중심으로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1905년에 실시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 키워드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13번 넘어갑니다. 미추치 이 법의 시행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자료는 공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문서입니다. 공인? 여기서 이제 공부 좀 좀 부족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인 연예인인가? 정치인인가? 공인중개사? 네, 한번 보죠. 공인은 공납을 토산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 쌀배 동전 등으로 징수하는 이 법이 실시되면서 등장한 상인이래요. 여기 지금 이 법에 대한 설명을 해놨잖아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설명이 말하는 법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법이에요. 문제예요. 이건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대동법이에요. 이거를 읽었는데도 이걸 대동법을 모른다. 그러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 얘기가 되겠고요. 아무리 어려운 자료가 나오고 그러다 하더라도 뜻이 나와버렸잖아요. 자, 그럼 대동법 시행 배경은 뭐예요? 요거. 토사물을 대신 납부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방납인들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사물 내지 말고 쌀, 배, 동전 등으로 내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공인을 통해서 사오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행 배경, 그렇죠? 방납의 폐단. 이 부분은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금난정권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왜 이 문제를 어렵다고 얘기 안 했냐? 여러분, 균형법과 대동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항상 시험에 나와요. 정답도 항상 똑같아요. 방납의 폐단 아니면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꼭 체크해 두시고요.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금난정권, 난전을 금하는 권리입니다. 예, 난전을 금하는 권리 시전상인한테 줬었죠. 이거 폐지한 왕 정조입니다. 정조 때 통공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보장해 줬었죠. 단 6개 품목은 제외했습니다. 그걸 유기전이라 그러죠. 자, 2번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3번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확대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고부봉기. 그렇죠? 자, 3번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확대했다.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 되니까 권문세족들이 성장하면서 대농장을 확대하였구나. 4번 진골귀족이 노급 폐지에 반발하였다. 노급은 누가 폐지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신문왕 때 폐지하죠.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죠. 통일신라는 신문왕 아니면 진성여왕 나온다고요. 신문왕 때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그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요거 하면서 이제 반발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선지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보시면 더 실력이 급상승할 겁니다. 14번 가죠.
뭐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저 한국사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알아가고 함께 전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사 좋은가 보기입니다. 자, 14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월간 한국사 연구 4월호입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수립한 가정부입니다. 얼굴이 약간 좀 그을리신 것 같네요. 어쨌건 정부는 대한제국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죠. 그러면서 대한국 국제 1899년 이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진다. 황제권 강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겠고요. 전문가 대담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더하자. 여기서 옛것이라고 한다면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 새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 산업, 군대 약간 요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광무개혁의 성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무개혁이네요. 그렇죠? 대한제국 정부. 자, 1번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예견된 정답입니다. 만약에 대한제국에서 다른 문제가 출제될 수 아니에요. 없어요. 대한제국의 키워드가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대한국 국제 나왔죠. 대한국 국제. 정답보다는 힌트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가 빠졌는데 원수부가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원수부 설치. 이 황제가 군사권을 통솔해가는 기구죠. 원수부 설치. 그 다음에 이제 지계 발급.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답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힌트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한제국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어느 왕? 그렇죠. 고구려의 소수림 왕. 네, 태학이고요. 3번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조선 중기 16세기 중종 때 비변사는 처음 설치됩니다. 삼포해란을 계기로 설치가 되고요. 명종 때 을묘해변,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엄청 성장하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비변사의 기능이 확 약화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건 중요해요. 흥선대원군 집권기죠. 이 흥선대원군이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의정부와 삼군부로 정치와 군사를 나눠버리죠. 자, 4번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 5군영 중 하나입니다. 5군영, 훈련도감, 어영청, 총륜청, 수어청, 금이영 5개의 중앙군입니다. 이 중앙군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집니다. 자, 5번 전시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시대 때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5번 문제입니다. 자, 미추치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의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식군인들은 별기군과의 차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3개월 만에 받은 급료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네, 13개월 만에 급료로 받은 쌀에 이게 섞여 있어요. 먹을 거죠. 그동안 불만이 무지하게 쌓였을 거예요. 99년이 아까 5군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5군영 이젠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많아봤자 뭐하냐. 해서 2개의 군대로 줄였어요. 정리해고 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게 어디냐. 이러면서 13개월 동안 급료를 못 받아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주는 급료가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는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뭐예요? 99년이죠? 그쵸? 99년? 별기군? 뭐예요? 그쵸? 이모년에 발생한 이모군란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 하면 이제 키워드 나와야겠죠. 보통 이모군란 하면은 어떤 키워드 나오냐? 첫 번째,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도시 하층민들이 합사했다.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선해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올 만합니다. 왜? 요 급료 주던 곳이 선해청이에요. 그 대표가 민겸호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모군란 때 선해청 당상
민겸호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기군 차별? 별기군도 마음에 안 들어. 별기군 습격합니다. 자, 별기군 습격하는데 그 당시 별기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교관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호리모토라고 하는 일본 교관이었는데요. 살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것도 일본 책임이 있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죠. 일본 공사관 습격. 그러면서 일본 공사는 급히 인천으로 도망가서 겨우 영국 배를 얻어 타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죠. 흥선대원군 재집권. 자, 그러다가 이제 청군이 들어왔죠. 청군이 들어와서 흥선대원군 텐진으로 납치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일본과 맺은 조약은 제물포 조약이고요. 청과 맺은 조약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요 제물포 조약입니다. 갑신정변과 이모군란 그 이후에 맺은 조약 구분할 수 있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 일본이 이제 인천에서 일본 갔다가 다시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죠.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경비병 주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가 되는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 있죠? 요게 이제 이모군란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가지고요. 1번. 공화정을 주장하였다.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들은 많지만 대표적인 단체 하나 기억해 두세요. 신민회 되겠습니다. 새로운 백성. 이때까지는 황제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주인,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자. 신민회 공화정 수립 주장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인산을 기하여 일어났다. 6.10 만세운동 되겠습니다. 자, 3번 제물포 조약 체결이 원인이 되었다. 제물포 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천리장성이 축제되는 계기가 되었다. 천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도 있고요. 고려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수당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거란과 여진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자, 5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은 보통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얘기가 되겠죠. 네, 이모군란 해당되는 건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매출시 이 시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제가 실시한 정책.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일제 통치 및 수탈.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부터 40년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볼까요? 식량 배급 통장 딱 나왔습니다. 언제예요? 배급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급제는 1930년대 말, 40년대 주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일제가 식량 배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식량 배급제는 일제가 전쟁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금속류와 미국을 공출했던 이 시기의 쌀의 소비를 규제하고자 실시되었다. 공출제, 배급제 이런 것들 1930년대 후반, 40년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기로 민족말살 통치 혹은 국가총동원법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죠. 자, 어느 왕이요? 태종 때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태종 이방원. 자, 2번 기인제도를 운영하였다. 요즘 TV를 많이 봐서 그런지 자꾸 기안이라고 읽게 되는 여러분 그런 친구 없겠죠? 네, 기인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 태조입니다. 기인제도와 사신간제도 있었죠. 3번 조선 태영령을 시행하였다. 요거는 일제 통치 맞아요. 요건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고려 성종 때 12목 설치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죠. 자, 5번 황국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1937년부터 해가지고요. 암송을 이제
한국시민사상 강요합니다.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민족 말살 통치기 때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일제 통치 같은 경우에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꾸준히 한 문제씩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냐. 지금까지 기출은 30년대가 한 2배 정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다른 시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넘어가죠. 자, 미출시 2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읽기엔 좀 버거워요. 인쇄 상태도 썩 좋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읽을 수 있나요? 네. 여기 이제 태극서관이라고 한자로 써 있습니다. 태극서관. 몰라도 됩니다.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태극서관의 광고로 서적을 5원 이상 구매하면 특별 할인을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 있다. 태극서관은 안창호, 양기탁 등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결성한 이 단체가 운영하였다. 아하, 안창호, 양기탁, 태극서관 뭔가 감이 오죠? 자, 이 단체는 인재 양성을 위해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배고인 사건 힌트 너무 많이 주네요. 무슨 단체예요? 신민회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고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체입니다. 이 신민회가 이 정도 힌트를 줬다면 정답은 아마도 국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비껴나가서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원류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뭐 이런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볼까요? 정답, 국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신민회는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고요. 정답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1번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이 학생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 왠지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좀 더 믿으세요. 내가 모르는 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자신감은 있어야죠. 공부를 했다면. 그렇죠? 자, 진단학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진단학회에서 발행을 했고요. 진단학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일제강점기 역사 파트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채호, 박은식 민족주의사학, 백남은 사회경제사학, 그 다음에 실증사학의 진단학회가 나오죠. 1930년대 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 2번 단발령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단발령을 실시한 건 을미개혁. 을미개혁과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일어난 건 을미의병이죠. 3번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신임을 물어보는 회의였죠. 네. 5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너무나 중요한 선지입니다. 왜? 지금 이거 함정판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신민회였잖아요. 신민의 문제엔 신간의 선지가 들어가 있고요. 신간의 문제엔 신민의 선지가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간회에 관련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신간에도 충분히 문제로 나올 만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그때 정답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제 민주화운동이 나왔으면 슬슬 어디예요? 현대사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먼저 던졌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딱 3개 정도는 떠오르셔야 됩니다.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자, 우리는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규탄, 그 다음에 호헌철폐, 국민대회, 그쵸? 쭉 보면 4.13 호헌성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자, 민정당,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뭐예요? 호헌철폐, 독재, 타도, 구호 외쳤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나오면 정답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은 뭐 6.29 민주화 선언 뭐 나올 수도 있겠고요. 9차 개헌.
요런 거 직선제가 구차기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볼까요? 1번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었다. 예, 스스로 물러난 거죠. 요거는 이제 4.19 혁명 되겠습니다. 2번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들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마민주항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3.1 민주 구국선언 76년도에 일어났었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구차 개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4번 굴욕정의 한일 회담에 반발하였다. 이러면서 나타난 게 바로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1964년에 발생했었죠. 5번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요 선지는 너무 중요한 선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 민주화운동 3개 나온다 그랬죠. 그 3개 다 있습니다. 4.19 혁명, 그 다음에 요거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네, 구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선지들이 나왔어요. 각각. 네, 그래서 4.19, 6월, 5월, 5.18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선지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파트에서 또 무슨 문제가 나올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세종대왕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미치신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경루, 간이대, 흠경각, 앙부일구. 자, 여기서 모르는 거 있나요? 자경루, 물시계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자동 시보장치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이 딱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종치고 북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 자경루입니다. 간이대, 요거는 이제 뭐예요? 천문관측 기구죠. 흠경각,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 흠경각은 건물 이름입니다. 궁궐에 있었던 건물이고요. 강령전 근처에 있었어요. 강령전은 왕의 침소. 그래서 이 흠경각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옥루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 옥루라고 하는 기구가 대박입니다. 물시계 있죠. 물시계 플러스 천문관측시계 기구에는 혼이 있죠. 그걸 결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동시에 천체 움직임, 즉 절기까지도 알 수 있는 요게 바로 옥루입니다. 시계와 천문 요 두 가지를 결합시켜 놓은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불탔어요. 흠경각도 몇 번 불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옥류는 지금 현재 남아있진 않지만 대략적인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원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찾아보면.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었고요. 엄청 멋있습니다. 대단해요, 완전. 네, 앙부일구는 해시계고요. 이 제작되었는데 만든 것이 극히 정교하고 치밀하였으며 모두가 왕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비록 여러 공장들이 있었으나 그 뜻을 맞춘 이가 없었는데 오직 장영실. 다른 거 몰라도 장영실,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업적 시험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사군육진 개척,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보통 요즘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수치제도. 자,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 있어서는 자경루, 그 다음에 앙부일구, 그 다음에 칠정산 빼놓을 수 없죠. 7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한 역법서, 한양에서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죠. 칠정산, 편, 칠정산. 그리고 한글, 본민정음 나와야겠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낸다면 농업서적, 농사직설, 그렇죠? 의학서적,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업적들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바로 고려 태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영조 때죠. 너무 중요합니다. 3번 훈민정음 창제하였다. 정답이고요. 4번 경국대도를 완성하였다. 성종입니다.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죠. 5번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 누구예요? 그렇죠. 정조 되겠습니다. 훌륭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문제네요. 네. 좋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끝이 다가옵니다. 미치신 이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요즘 정부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통일과 관련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줄여서 햇볕 정책. 어느 정부요? 김대중 정부요. 그렇죠? 자, 그럼 김대중 정부 때 뭐 했었느냐?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입니다. 최초. 바로 김대중 정부 되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와야겠죠. 정답 4번입니다.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 들어간 디테일한 내용은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줄 지언정 정답으로는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역시나 통일하면 3개 딱 기억나야 되죠. 뭐예요? 첫 번째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어느 정부 때 이루어진 거예요? 박정희 정부. 그쵸?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자,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느 정부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요거. 남북 정상회담 결과 나타난 6.15 남북 공동선언. 그렇죠?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와 관련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요 세 개를 기억해 두신 다음에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다음에 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이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공동선언.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거 뭐예요?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것들이 이제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파생되는 것까지 키워드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어느 정부예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라 그랬었죠. 2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4죠? 그렇죠. 박정희 정부 되겠고요. 3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요게 박정희 정부. 5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것은 1991년 12월 31일이죠. 노태우 정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까지 깔끔하게 이제 20번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올 만한 주제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더 나올 만한 주제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얘기해 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 중심들, 핵심 주제들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다음 시험 보는 6월, 그리고 7월, 9월, 10월, 그리고 더 중요한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함께 수능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쭌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